방금 인사드린 김미숙입니다. 오늘 너무 열띤 그 발표로 인해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앞에서는 이제 학교에서의 원격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발표하실 내용은 또 우리 국악교육계에 중요하신 두 분을 모시고 발표자, 토론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김경태 선생님께서는 국악고등학교에서도 재직하고 계시지만 가천대학교에서도 겸임교수로 재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단국대학교에서 국악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 국악교육 쪽의 어떤 그 비대면 수업에서는 제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국악교육에서는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할 것인지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 분석 발표를 맡게 된 김경태라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오늘의 발표 역시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미국 4대 정보통신 기업에 속하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입니다. 소셜미디어 투데이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인 15세부터 20세 중 81%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나라에 현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분 공개되는 동영상의 시간을 합치면 총 500시간에 달하며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조회되고 있는 아주 큰 동영상 오픈 플랫폼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활발하게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조선일보와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 9월 한 달간 우리나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4,319만 명에 이르렀으며 1인당 월 평균 앱 사용일은 16.9일, 월 평균 사용 시간은 29.5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83%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10대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유튜브를 검색 채널로 이용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정보 검색의 주요 도구가 점점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 감상을 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보 탐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는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 교육 전문가 2,524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글 검색, 파워포인트, 트위터 등을 제치고 유튜브가 1위로 뽑혔습니다. 많은 교육자가 유튜브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대면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변화되었을 때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21.52%가 유튜브 비메오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원격 음악 수업에서도 유튜브가 원격 수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음악교육 현장에서도 갈수록 유튜브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떤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제공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악활동 같은 경우에 자료가 많지 않은 이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의 국악 교육 관련 유튜브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악 교육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를 선정해서 주제, 활동 영역, 내용 제시 방법, 공개 시기, 콘텐츠 길이, 조회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악교육을 주제로 한 유튜브 콘텐츠의 활용과 제작의 방향성 등에 대한 논제 선정과 앞으로 이루어질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유튜브 홈페이지와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 블레이드에서 국악교육과 관련된 국악교육, 국악교과서, 국악학습을 검색어로
국악교육과 관련된 채널과 해당 채널의 컨텐츠들을 검색하고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창활동, 기악활동, 감상활동, 창작활동, 생활화 활동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공유가 어려운 유료 채널과 채널 구독자 10명 이하, 콘텐츠가 5개 이하 채널은 교육에 활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밝힌 연주 영상 콘텐츠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교육이라는 주제 없이 연주만 담긴 콘텐츠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총 10개 채널, 총 264개의 콘텐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분석 결과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21년 1월 30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대상을 총 6개의 분류 기준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네, 주제, 활동 영역, 내용 제시 유형, 공개 시기, 콘텐츠 길이, 조회수입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따른 분석입니다. 사실 학자별로 국악의 갈래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세밀하게 국악의 갈래를 구분한 김영훈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주제로 잡았고요. 그 기준을 잡았고요. 주제를 성악곡, 국악기, 기악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제를 하위 항목으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갈래를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이론과 기타가 따로 갈래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주제에 따라 이론과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구분하였습니다. 네, 주제에 따른 분석을 위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264개 콘텐츠 분류한 결과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악곡이 14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성악곡 중에서도 민요 주제가 7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래 동요 40개, 판소리 18개, 평시조 4개, 창작 국악동요 4개, 가야금 병창 가곡 주제가 각각 2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표에서 전 지역이라고 표기된 컨텐츠는 한 지역의 민요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의 민요, 토리를 다루고 있는 컨텐츠임을 밝힙니다. 네, 그리고 국악기와 관련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타악 주제가 22개로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 소고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악곡과 관련된 38곡, 소고와 관련된 또 기악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기악곡과 관련된 곡들 같은 경우는 종묘제례악, 대치타와 같은 곡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활동 영역 분석은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 영역에서 가창활동, 기악활동, 창작활동과 감상 영역,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국악 이론과 관련된 영역을 따로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중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악 이론과 관련된 콘텐츠는 이해 영역으로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표를 통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표현 영역이 134개, 감상 영역이 48개로 가장 다음을 이뤘고요. 생활화 영역 24개, 이해 영역 58개로 분석되었습니다. 표현 영역 중에서는 가창이 11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요, 전래동요, 창작동요, 가야금, 병창 순이었습니다. 기악 같은 경우에는 단속 콘텐츠가 제일 많았고요. 생활화는 놀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해와 관련된 콘텐츠는 국악곡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가장 많았고요. 국악의 율명, 형식과 같은 기초 이론과 관련된 콘텐츠가 다음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분석 내용입니다. 본 연구가 교육용 콘텐츠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분석을 위해서 내용 제시 방법을 교실 강의형, 자유 강의형, 자료 제시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교실 강의형은 실제 교실에서 진행한 강의를 촬영한 콘텐츠이고요. 자유 강의형은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된 수업은 아니지만 진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가지고 수업을 이끄는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네, 또한 연주형 같은 경우는 네, 연주가 중심이 된 컨텐츠를 이야기하고요. 자료 제시형 역시 진행자 없이 수업 자료들이 영상으로 나열된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인터뷰, 탐방, 토크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네, 가장 많은 자료 제시 유형은 자유 강의형이었습니다. 네, 자유 강의 예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강의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시를 하면서 네, 진행자가 실제로 노래도 부르고 예이 하고 대답을 하네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4분 안녕하세요. 정도로 화면을 좀 오늘의 넘겨보도록 수업은 하겠습니다. 길을 비켜라 대취타입니다. 실제 학습 목표와 명을 학습 진행은 받는데요. 물론 그 후에 네, 한 진이 30초만 크게 더 한번 울리고 넘어가도록 용고라는 하겠습니다. 북이 변죽을 땄 소리 이제 그만하라니요. 너무하지 않나요? 옛사람들에 네, 이렇게 비해서 설명들이 계속 진행되고요. 5분 가량으로 넘어가도록 무척이나 하겠습니다. 요란하게 들렸나 봅니다. 우리 이 악기들의 네, 소리를 확인 듣고 문제, 마지막 평가까지 악기들만 진행이 됩니다. 비교적 높은 자유 소리에 강의형 나가요.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강의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함께 보셨던 것처럼 실제 강의와 같은 똑같은 진행 순서로 진행된 네, 수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교실 강의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촬영한 네, 내용 제시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자료 제시형은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나열하는 네, 것으로 이제 끝나는 네, 특별한 어떤 리드 없이 티칭 없이 자료가 제시되는 형입니다. 한번 잠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제시형은 강강술래와 관련된 자료 제시형 자료였습니다. 네, 특별히 진행자가 없이 네, 학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형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직접 탐방 혹은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들 중에서는 자유 강의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네, 볼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자유 강의형이 가장 많지만 2020년 이후 이건 이제 그 연도별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0년 이후 개발된 자료들은 대부분 자유 강의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형을 주로 사용하던 채널들 역시 2020년 이후에는 자유 강의형, 직접 교사들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온라인 EBS 클래스나 온라인 클래스에 바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었음을, 그런 방식이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공개식에 따른 분석입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네, 그냥 표만 봐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표현, 감상, 생활화, 이해 영역, 각 영역에 대하여 숫자를 파악해 봤는데요. 역시 2018년, 2019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길이에 따른 분석입니다. 먼저 공개 시기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긴 30초 이상의 콘텐츠들, 25분 이상의 콘텐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5분 내외의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제시형의 콘텐츠가 많았었기 때문에 길이가 길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2020년 자유 강의형의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공개가 되면서 콘텐츠 길이 역시도 폭발적으로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영역에 따른 콘텐츠 길이에 따른 분석입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이거는 사실은 영역에 특별히 차이가 두지 않고 대부분이 5분에서 10초 사이의 콘텐츠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회수에 따른 분석입니다. 과연 개발된 콘텐츠들 중에 어떤 것들의 조회수가 많이 높았는지, 조회수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콘텐츠가 많이 활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30개 콘텐츠를 따로 분류하여 어떤 콘텐츠 활용이 많은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상위 30위에 들어가는 콘텐츠 내용은 대치타 콘텐츠가 가장 높은 연구 대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였고요. 사랑과 미녀에 의해 닐리리아가 그 다음 조회수로 높았습니다. 또 가창활동 콘텐츠가 22개로 가장 많았고요. 콘텐츠 대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룬 제재곡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상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는 6개였습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가창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지만 상위 그리고 조회수 총 합계를 보았을 때는 감상과 관련된 콘텐츠의 그 비율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먼저 연구에 대한 결과를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대상에서 연구 대상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수를 보여주고 있는 콘텐츠는 바로 표현과 성악 꼭 관련된 콘텐츠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용 제시 방법으로 콘텐츠를 구분했을 때는 자유 강의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었고요. 이것은 원격 수업에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20년 이후 개발된 모든 콘텐츠는 자유 강의형 콘텐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공개 시기와 콘텐츠 길이 분석 결과 2020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길이도 2020년에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 맞춰서 학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의 콘텐츠로의 개발, 다시 말해서 내용 제시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콘텐츠 조회수 상위 30개 콘텐츠 분류 결과를 보았을 때 대치타, 사랑과 미녀 순서였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가창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가 감상과 관련된 콘텐츠의 수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감상 영역의 콘텐츠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 유튜브 영상을 주로 사용하고 특히 감상 중심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통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현과 가창 중심의 콘텐츠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창작활동, 기획활동, 생활화 영역의 중요도가 낮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다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다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갈래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속음악에 비유해서 풍류음악과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적고 궁중음악과 관련된 콘텐츠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국악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갈래의 음악과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주제로 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교 환경에 맞는 콘텐츠 재구성을 위한 교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이후에 개발된 대부분의 모든 콘텐츠가 바로 자유 강의형 콘텐츠입니다. 바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면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의 콘텐츠죠. 하지만 교사들은 그 콘텐츠를 각자 학교와 학생들에 맞게 학급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음악교육학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학회 차원에서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교육용으로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과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과 연구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악교육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이신데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음악교육공학회가 이 멀티미디어라든지 원격 수업 관련 학회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없지만 3분 동안 우리 유선미 교수님께서는 또 유선미 교수님 또한 국악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한국교원대에서 또 국악교육 박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여기 녹화를 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국악교육 키워드 유튜브 콘텐츠 내용 분석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을 제가 썼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짧게 말하고 발표자의 답을 듣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논문을 통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의 활용성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유튜브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악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졌으나 교사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큼 국악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의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고 앞당겨진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앞으로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발표자 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제언 2에서 국악의 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양한 갈래의 음악과 다양한 종류의 악기와 감상곡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발표자께서 제언 1에서 원격 수업에서 기획활동, 창작활동, 생활화 영역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각 영역별 활동을 진행할 때 활용성 높은 콘텐츠,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의 기준에 대해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언 3에서 학교 환경에 맞는 콘텐츠 재구성을 위해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콘텐츠를 재구성하기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관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저도 그 영상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원의 다양한 연주 영상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저도 그 영상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은 그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자료들을 학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습 목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시된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묘제례학과 관련된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활동을 4개로 나누어서 실제 연주하기, 그리고 서양음악과 비교하면서 감상하기, 또한 자기의 의견을 글로 남기기 등과 같은 활동을 넣었던 컨텐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시된 컨텐츠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재구성을 위한 교사의 노력, 저는 체계화된 교수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첫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자료만 있다고 좋은 수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환경과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또한 학습 목표에 맞춰서
그것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수업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진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음악 교육을 할 것인지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위기의 시대가 또 기회의 시대니까 우리 1부의 이 위기의 시대는 마치고 이제 2부 기회의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